눈이 소복이 쌓인 크리스마스 오후, 마을 시장 골목 끝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와, 떡볶이 냄새다. 벼라가 발걸음을 멈추며 유찬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다. 아저씨, 저거 봐요. 진짜 맛있겠다. 솔빛은 빨간 떡볶이를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벼라는 괜히 더 용기를 내서 말했다. 크리스마스엔 떡볶이 먹어도 되는 날이죠? 유찬은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내려다봤다. 하얀 김 사이로 보이는 작은 분식집, 낡은 간판 아래에서 혼자 가게를 지키는 할머니, 그리고 떡볶이를 꼭 붙잡고 싶은 듯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 와, 진짜 맛있겠다. 솔빛이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말했다. 벼라야, 너도 저기 보이지? 잠시 후 유찬의 발걸음이 분식집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날 떡볶이 한 접시로 시작된 이 만남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된다. 안녕하세요.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시장 거리에서 시작된 한 남자와 두 아이의 겨울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이야기 중 이 이야기에 발걸음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우연이 아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2월의 한밤중 서울 강남의 초고층 오피스텔 23층 창가에 유찬이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42살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거실 한쪽 벽면에는 사진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 그리고 4살 쌍둥이 남매의 모습이었죠. 유찬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3년 전 겨울, 교통사고로 3사람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찬의 시간은 멈춰버렸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먹을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습관처럼 문을 열었다 닫을 뿐이었죠. 싱크대에는 일회용 커피 컵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루에 5-6잔씩 마시는 게 유일한 식사 대용이었습니다. 체중은 10kg 넘게 빠졌고 양복은 헐렁하게 몸에 걸쳐져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냉정하고 완벽한 임원으로 통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업무만 처리하는 기계 같았죠. 동료들은 유찬을 두려워했어요.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아들었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건 유찬이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감정을 느끼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슬픔이나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매일 밤이 이랬습니다. 잠들면 꿈속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고 깨어나면 현실의 빈 침대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죠. 차라리 깨어있는 게 나았어요. 유찬은 다시 일어나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회사 복도를 걷는 유찬의 뒷모습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없었어요. 비서가 건네는 커피를 받아들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무실로 들어갔죠.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읽지 않은 이메일이 63개나 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유찬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식사하러 가자고 말을 걸었지만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심코 가족 이야기가 나올까봐 두려웠거든요. 주말에 뭐 했어요? 라는 평범한 질문조차 유찬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쯤 인사팀장이 찾아왔습니다. 유찬 이사님,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침중한 표정이었어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였죠. 인사팀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이사님께 휴가를 권하고 싶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으셨잖아요.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유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일하는 게 더 좋아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인사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사장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세요. 한 달 정도만이라도 어딘가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유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휴가를 가면 뭘 할까요? 혼자 텅 빈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차라리 일에 파묻혀 있는 게 나았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장의 눈빛에서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느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찬은 회사를 나서며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걸려 있었고 캐럴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선물을 사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유찬에게 그 풍경은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죠. 자신은 그 따뜻함 속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뛰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찬의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어요.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자신도 아이들 손을 잡고 저렇게 걸었었죠. 쌍둥이가 좌우에서 손을 잡고 아빠 빨리요 라고 재촉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유찬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더 이상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난방은 켜져 있었지만 집은 언제나 차가웠어요. 유찬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삶이 차라리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유찬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하면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어야 했고 괜찮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거든요. 벨소리가 멈추고 다시 조용해졌죠. 유찬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3년째 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유찬은 사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사장의 표정이 부드러웠어요. 유찬 이사, 자네 정말 쉬어야 할 것 같아. 3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쉬지 않았잖나. 사장은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습니다. 이건 회사 휴양소 열쇠야. 강원도 작은 마을에 있는데 조용하고 공기 좋아. 한 달만 다녀와. 유찬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사장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강제 휴가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사장은 웃으며 말했지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유찬은 알 수 있었죠. 자네, 이대로 가다간 무너질 거야. 회사 걱정은 하지 말고 좀 쉬게 나. 다음 날 새벽 유찬은 차에 간단한 짐을 실었습니다. 노트북과 옷가방이 전부였어요. 강원도까지는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보니 서울의 빌딩 숲이 점점 멀어지고 산과 들판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풍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유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마을 입구에는 소나무골 마을이라는 나무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인구 2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었죠. 길가에는 낡은 상점 몇 개와 슈퍼마켓이 보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문 앞에 앉아 햇볕을 쬐이고 있었어요. 휴양소는 마을 끝자락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외관은 깔끔했지만 주변이 너무 조용했어요. 유찬은 차에서 내려 짐을 꺼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어요.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 같았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간단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마을 전경이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멀리 산자락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유찬은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생각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때가 되었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유찬은 차를 타고 마을 슈퍼로 향했어요. 슈퍼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기본적인 식재료는 다 있었습니다. 라면 몇 개와 생수, 빵을 집어들었죠. 계산대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휴양소에 머무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유찬은 짧게 네라고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오래 계실 거예요? 우리 마을 공기 좋아요.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요. 유찬은 고개만 끄덕이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슈퍼를 나서는데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5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매가 눈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얼굴에 눈을 살짝 던지자 여자아이가 깔깔 웃으며 도망쳤어요. 두 아이는 똑같이 빨간 털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유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아이들도 저 나이였을 때 저렇게 놀았었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유찬은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휴양소로 돌아가는 내내 아이들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휴양소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배를 채워야 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졌죠. 어둠이 내리자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각 집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랐고 창문 사이로 가족들이 모여 밥 먹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죠. 유찬은 커튼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본 쌍둥이 남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왜 하필 여기에도 쌍둥이가 있는 걸까요? 유찬은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밤 10시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찬은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어요.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올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아까 슈퍼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요. 저녁 제대로 드셨을까 싶어 된장찌개 좀 끓여왔어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냄비를 내밀었습니다. 유찬은 당황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먹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냄비를 유찬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받아두세요. 내일 아침에라도 드시고요. 밥도 좀 넣어뒀어요. 유찬은 거절하지 못하고 냄비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인사를 하자
아주머니는 손을 흔들며 돌아갔어요. 천천히 계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슈퍼로 오시고요. 문을 닫고 냄비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올라왔어요. 유차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어봤을까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유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낯선 마을, 낯선 사람들의 따뜻함이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유차는 마을 산책을 나갔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거든요. 마을길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은 교회 마을 회관, 그리고 낡은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놀이터에는 녹슨 그네와 시소가 있었고 모래밭에는 아이들이 만든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놀이터를 지나쳐 걷는데 앞쪽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가가 보니 아까 본 쌍둥이 남매였어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별아야, 이렇게 하면 눈사람이 더 커져. 남자아이는 눈을 굴리며 큰 눈덩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작은 눈덩이를 들고 있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아야 하는 소리와 함께 눈밭에 주저앉았어요. 유찬의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죠. 괜찮아? 별아는 놀란 눈으로 유찬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유찬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네, 괜찮아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남자아이가 달려와 별아의 옷에 묻은 눈을 털어주며 말했어요. 별아야, 조심해야지. 유찬은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동그란 눈, 빨간 볼, 그리고 까만 머리카락. 유찬의 가슴이 다시 조여왔습니다. 자신의 아이들도 이랬었죠. 서로를 챙기고 함께 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저씨 누구예요? 남자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유찬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응, 저기 언덕 위 집에서 잠깐 지내고 있어. 별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 휴양소요. 우리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라고요. 남자아이가 갑자기 유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눈사람 만드는 거 도와주세요. 유찬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지만 아이의 작은 손이 꽉 잡고 있었어요. 우리 둘이서는 큰 눈사람 못 만들거든요. 유찬은 난처했습니다. 거절해야 할지 잠깐만 도와줄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잠깐만. 유찬은 무릎을 꿇고 눈을 굴리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큰 눈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하나, 둘, 셋 구령을 외치고 별아가 옆에서 눈을 더 붙였어요. 유찬은 힘을 써서 눈덩이를 굴렸습니다. 점점 커지는 눈덩이를 보며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와, 진짜 크다. 눈사람 몸통을 완성하고 이제 머리를 올려야 했습니다. 유찬이 큰 눈덩이를 들어 올리려는데 별아가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도 같이 들어요. 세 사람이 함께 눈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함께하니 할 수 있었어요. 눈사람 머리가 몸통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제 얼굴 만들어야 해요. 남자아이가 주머니에서 돌멩이 몇 개를 꺼냈습니다. 눈, 코, 입을 만들 재료였어요. 별아는 나뭇가지 2개를 주워와 눈사람 팔로 꽂았습니다. 유찬은 아이들이 열심히 꾸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우와,
우리가 만든 눈사람 진짜 멋있다. 남자아이가 유찬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별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유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 만의 웃음이었을까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었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죠? 배고프지 않아? 유찬이 물었습니다. 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배고파요. 유찬은 마을 분식집을 떠올렸습니다. 아까 산책하다가 본 작은 가게였어요. 떡볶이 먹을래?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세 사람은 함께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작은 가게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어요. 유찬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 오늘은 쉬시나 봐. 유찬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옆 골목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너희들 또 왔어? 안 된다니까? 유찬이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안쪽에 솔빛과 벼라가 서 있었어요. 두 아이 앞에는 분식집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자꾸 여기 와서 어슬렁거리면 어떡해. 썩 꺼져. 유찬의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니 솔빛과 벼라가 움츠러든 채 서 있었어요. 벼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지나가다가 솔빛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나가다가 어제도 그렇게 말했잖아.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봤는데 너희들이 진열대 앞에서 침 흘리며 서 있더라고. 유찬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유찬을 보더니 표정을 바꿨어요. 아, 손님이세요? 이 애들이 자꾸 가게 앞에서 배회하면서 떡볶이 훔쳐 먹을 궁리를 하는 것 같아서요. 훔쳐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솔빛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냥 맛있어 보여서 구경만 했어요. 벼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유찬은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작고 초라한 옷을 입은 아이들. 추운 날씨에 얇은 재킷만 걸치고 있었어요. 주머니에는 돈이 있을 리 없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사주려고 했어요. 유찬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왔는데 가게가 닫혀 있어서요. 혹시 떡볶이 3인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미안해요. 오해했네요. 할머니가 아이들을 보며 말했어요. 너희들 진짜 훔쳐 먹으려던 거 아니었구나. 미안하다. 솔빛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자꾸 여기 와서 구경만 해서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벼라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돈이 없어서 사 먹을 수 없지만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자꾸 보게 돼요. 유찬의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했어요. 그저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구경하고 싶었을 뿐인데 오해를 받았던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며 말했어요. 들어와. 내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미안했어, 애들아. 할머니가 너무 예민했나 봐. 솔빛과 벼라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찬도 따라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솔빛과 벼라가 유찬 양옆에 앉았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벼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찬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가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기다렸습니다. 떡볶이가 나오자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한 입씩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어요. 솔빛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아도 행복한 표정으로 떡볶이를 먹었어요. 유찬은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유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저 애들 보육원 아이들이에요. 돈이 없어서 이런 간식은 자주 못 먹는다고 들었어요. 제가 오해해서 미안했네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라는 말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오면 좀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떡볶이를 다 먹고 나서 유찬은 계산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솔빛이 유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처음으로 떡볶이 먹어봤어요. 처음? 유찬이 놀라 물었습니다. 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육원에서는 이런 거 잘 못 먹거든요. 돈이 없어서요. 유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떡볶이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자란다니. 앞으로 내가 자주 사줄게. 약속할게. 진짜요? 솔빛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유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약속해도 될까요? 한 달 후면 떠나야 하는데.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별아가 물었습니다. 유찬이야. 유찬은 짧게 대답했어요. 솔빛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솔빛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동생 별아예요. 유찬은 두 아이의 이름을 되뇌어 봤습니다. 솔빛 별아. 자연스럽고 예쁜 이름이었어요. 자신의 아이들 이름과는 달랐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예쁜 이름이네. 솔빛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솔빛은 소나무빛처럼 강하게 자라라고, 별아는 별처럼 밝게 빛나라고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라는 말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너희 부모님은? 유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두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별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없어요. 유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더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자라다니. 아저씨도 가족 없어요? 솔빛이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유찬은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아가 유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랑 똑같네요. 아저씨도 혼자예요? 작은 손의 온기가 유찬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동시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응, 나도 혼자야. 솔빛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하면 안 돼요? 우리도 혼자고 아저씨도 혼자니까 같이 있으면 안 외로워요. 순수한 제안이었지만 유찬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되면, 정이 들면, 또 헤어질 때 아플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 유찬은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아이들이 뒤에서 아저씨, 또 와요. 라고 외쳤지만 유찬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빠른 걸음으로 휴양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휴양소에 도착해 문을 닫고 유찬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어요. 솔빛과 별아. 그 작은 아이들이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다니. 유찬은 자신의 상실도 힘들었지만 저 어린 아이들은 처음부터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떡볶이 하나 먹지 못해서 가게 앞에서 구경만 하다가 오해까지 받았던 아이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유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이들이 여전히 눈사람 옆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솔빛과 별아. 유찬은 커튼을 쳤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유찬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작은 손의 온기, 그리고 우리 친구 하면 안 돼요? 라는 순수한 제안. 모든 게 자신을 과거로 끌어당기는 동시에 미래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유찬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내일은 아이들을 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찬은 일찍 일어나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로 갔어요. 큰 서점과 카페가 있는 곳이었죠. 아이들을 만날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도망친 겁니다. 서점에서 책을 몇 권 샀지만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고 업무 보고서를 검토했죠.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자꾸만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솔빛과 별아의 웃는 얼굴, 함께 만든 눈사람, 그리고 작은 손의 따뜻함. 유찬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도망쳐 나왔지만 마음만큼은 도망칠 수 없었어요. 오후 4시쯤 유찬은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휴양소 앞에 차를 세우는데 슈퍼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손을 흔들었어요. 유찬 씨,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유찬은 간단히 네, 잠깐 볼 일 있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보육원 아이들이 아저씨 찾던데요. 눈사람 만들어준 아저씨 또 오실까 하고요. 유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보육원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솔빛이랑 별아요. 마을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마을에 작은 보육원이 하나 있거든요. 유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보시는데 보육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아이들 5명을 키우시는데 후원금도 많지 않고요. 유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솔빛이랑 별아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죠. 그래도 참 밝고 착한 아이들이에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이름도 지어주시고 친엄마처럼 키우셨어요. 유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들이라니.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자란다는 게 얼마나 외로울까요? 자신은 가족을 잃은 상실감에 3년을 허비했지만 저 아이들은 처음부터 가족이 없었던 거잖아요. 아이들이 유찬 씨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어제 보육원에 돌아가서 계속 아저씨 이야기만 했대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사람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찬은 창문 너머로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멀리 보육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작고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유찬은 한참 동안 그 건물을 바라봤어요. 문득 솔빛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친구 하면 안 돼요? 그 순수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 유찬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지었습니다. 자신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다가가고 싶은 이 이상한 감정.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후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이사님, 잘 쉬고 계세요? 회사는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유차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쉬라고 했지만 진짜 쉬는 게 뭔지 모르겠었거든요. 밤 9시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슈퍼 아주머니가 또 음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치찌개였어요. 오늘도 저녁 거르신 것 같아서요. 좀 드세요. 유차는 사양하려다가 아주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그냥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시간 있으시면 보육원에 들러보실래요? 원장 선생님이 인사드리고 싶어 하시던데요. 아이들도 유찬 씨 보고 싶어 하고요. 유찬은 당황했습니다. 아, 저는 괜찮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요. 거절의 말이 자동으로 나왔어요. 아주머니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언제든 편하실 때 오세요. 보육원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문을 닫고 유차는 김치찌개를 데웠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니 구수하고 얼큰한 맛이 퍼졌어요. 맛있었지만 왠지 목이 메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너무 쓸쓸했거든요. 창밖을 보니 보육원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원장 선생님이 밥상을 차리고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는 모습. 유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초대를 거절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아이들이 실망했을까요? 유차는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피하지 말자. 적어도 한 번은 제대로 인사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보육원에 가면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것 같았거든요. 가까워지면 또 헤어질 때 아플 거예요. 유차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요? 새벽 2시쯤 유차는 결국 잠들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보육원 건물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겠죠. 솔빛과 별아는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요? 유차는 자신의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아이들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7살이 되었을 거예요. 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친구들과 놀고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문득 솔빛에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친구 하면 안 돼요? 그 순수한 제안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사랑할 기회. 유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일이라도 해야 정신이 들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유차는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셨어요. 쓰고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지? 계속 도망칠 건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아이들을 만나러 갈 건가? 유차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틀 후 유차는 용기를 내서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간식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마음을 정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가야 한다는 생각과 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싸웠거든요. 보육원은 마을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햇살 보육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건물은 낡았지만 창문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어서 밝아 보였습니다. 유차는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유찬 씨시죠? 슈퍼 사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한테 인사하러 왔습니다. 유차는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두 손으로 받으며 고마워했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그냥 오셔도 되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솔빛과 벼라도 보였습니다. 유찬을 본 순간 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저씨다. 솔빛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벼라도 뒤따라왔어요. 두 아이가 유찬의 다리를 붙잡고 좋아했습니다. 아저씨, 또 왔어요. 유찬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유찬을 바라봤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소개했어요. 자, 애들아. 이분은 유찬 아저씨야. 인사해봐. 아이들이 일제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유찬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계세요. 유찬은 소파에 앉았고 솔빛과 벼라가 양옆에 딱 붙어 앉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솔빛이랑 벼라가 유찬 씨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요. 눈사람 만들어주셨다면서요? 원장 선생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유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연히 만나서요. 별거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요즘 남자 어른이랑 놀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아빠가 없으니까요. 그 말에 유찬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솔빛이 유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오늘 우리랑 놀아줄 거예요? 유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놀아주고 싶었지만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건 위험할 것 같았어요. 글쎄, 조금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벼라가 유찬의 다른 손을 잡으며 졸랐어요. 조금만이 아니라 많이 놀아줘요. 원장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애들이 정말 유찬 씨를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 처음 봐요. 유찬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애정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고마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원장 선생님이 식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이었어요. 같이 드실래요? 원장 선생님의 제안에 유찬은 사양하려다가 아이들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아이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솔빛과 벼라는 유찬 옆에 앉고 싶다고 싸웠어요. 결국 유찬 양옆에 한 명씩 앉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유찬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밥을 먹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유찬도 따라서 인사했어요. 오랜만에 여럿이 둘러앉아 먹는 밥이었습니다. 떠들썩하고 시끄러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식사 중에 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유찬 씨는 서울에서 무슨 일 하세요? 유찬은 짧게 대답했어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마케팅 쪽이요. 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유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좀 쉬라고 해서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여기서 지내려고요. 원장 선생님의 눈빛이 걱정스러워졌어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젊은 분이 쉬라는 소리를 들으려면요. 솔빛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한 달이나 있어요? 그럼 우리 계속 같이 놀 수 있어요? 순수한 기대가 담긴 목소리였어요. 유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한 달 동안은 여기 있을 거야. 벼라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저씨는 가족이 없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차는 숨이 막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황급히 말했어요. 벼라야,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벼라는 순수한 눈으로 유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찬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요. 솔빛이 유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랑 똑같네요. 우리도 가족 없어요. 그치, 벼라야? 벼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아이의 순수한 표정에 유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유찬과 함께 거실에서 놀았습니다.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간단한 게임을 했어요. 유찬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웠거든요. 원장 선생님이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유찬 씨,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밝은 모습 봐요. 유찬은 솔빛과 벼라를 바라봤습니다. 두 아이는 신나게 블록탑을 쌓고 있었어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요. 가끔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남자 어른과 놀 기회가 별로 없어서요. 특히 솔빛이는 아빠 같은 존재를 그리워하거든요. 유차는 망설였습니다. 자주 오면 정이 들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시간 될 때 들르겠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유차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빛과 벼라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가요? 유찬이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은 가봐야 해. 하지만 또 올게. 솔빛이 유찬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진짜요? 약속해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현관문을 나서는데 벼라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저씨. 유찬이 돌아보자 벼라가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이거 드릴게요. 펼쳐보니 오늘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큰 눈사람과 새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유찬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벼라야. 소중히 간직할게. 유찬은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벼라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잘 가요, 아저씨. 휴양소로 돌아가는 길, 유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주머니 속 그림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 그림을 펼쳐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조금 덜 외롭게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유찬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조금은 치유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찬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유찬은 거의 매일 보육원에 갔어요. 처음에는 잠깐만 들르려고 했는데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육원에 갈 생각에 기대가 되었고 밤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미소 짓곤 했어요. 원장 선생님은 유찬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유찬이 도와주는 덕분에 보육원 일이 한결 수월해졌거든요.
아이들도 유찬을 기다렸어요. 특히 솔빛과 별아는 유찬만 보면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찬은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만든 미역국과 밥이었습니다. 솔빛이 국을 먹다가 물었어요. 아저씨, 우리 오늘 뭐 할 거예요? 유찬은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 갈까? 마을 뒷산에 올라가 보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좋아요. 원장 선생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유찬은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뒷산으로 향했어요. 솔빛과 별아는 유찬의 양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앞뒤로 뛰어다니며 신나했어요. 유찬은 이런 풍경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중간중간 힘들어했거든요. 유찬은 걸음을 천천히 하며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힘내자. 별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힘들어요. 유찬은 별아를 업어줬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었어요. 별아는 유찬의 등에 얼굴을 묻으며 좋아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유찬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솔빛이 옆에서 질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업어줘요. 유찬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는 형이잖아. 조금만 더 걸어보자. 정 힘들면 그때 업어줄게. 솔빛이 입을 삐죽거리며 걸었지만 금방 다시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하니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지붕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맥. 아이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진짜 예쁘다. 유찬은 별아를 내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바위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솔빛이 유찬 옆에 딱 붙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기 우리 보육원 보여요? 유찬이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응, 저기 작은 건물 보이지? 저게 너희 집이야. 별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저씨 집은 어디예요? 유찬은 휴양소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언덕 위에 있어. 솔빛이 신기한 듯 물었어요. 혼자 사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유찬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요즘은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외롭긴 한데 요즘은 너희랑 놀아서 덜 외로워. 솔빛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계속 놀아요. 그러면 안 외로울 거예요. 순수한 제안이었지만 유찬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때가 되면 또 헤어져야 해요. 점심때가 되어 보육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도시락을 준비해놨어요. 김밥과 과일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마루에 둘러앉아 먹었어요. 솔빛과 별아는 유찬 옆에 앉아서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저씨, 맛있어요? 별아가 물었어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맛있어. 사실 김밥이 이렇게 맛있게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먹어서 그런지 모든 게 더 달고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낮잠을 잤어요. 유찬은 거실에서 원장 선생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찬 씨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원장 선생님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찬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아이들 덕분에 많이 위로받고 있어요. 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요. 유찬 씨는 어떻게 가족을 이루셨어요? 유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원장 선생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3년 전에 교통사고로요. 아내와 아이들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상상도 안 돼요. 유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아이들 덕분에요. 원장 선생님이 유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유찬 씨, 아이들한테도 유찬 씨가 큰 힘이 돼요. 특히 솔빛이랑 별아한테는 아빠 같은 존재예요. 유찬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빠라는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유찬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있죠. 유찬 씨는 이미 아이들한테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낮잠에서 깬 아이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솔빛과 별아가 유찬을 보더니 달려와 안겼어요. 아저씨, 이제 뭐 할 거예요? 유찬은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뭐 하고 싶은데? 별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책 읽어줘요. 솔빛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유찬은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도서관 공간으로 갔어요. 책꽂이에는 동화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골라왔어요. 유찬은 소파에 앉고 솔빛과 별아가 양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유찬은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바꿔가며 재미있게 읽어주자 아이들이 깔깔 웃었어요. 솔빛은 유찬의 팔을 꼭 잡고 있었고 별아는 유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유찬은 이런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책을 다 읽고 나자 별아가 졸린 눈으로 유찬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또 읽어줘요. 유찬은 웃으며 다른 책을 집어들었어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행복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찬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가봐야겠다. 아이들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오늘은 가봐야 해. 내일 또 올게.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솔빛이 유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진짜 내일 올 거예요? 유찬은 솔빛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약속할게. 내일 꼭 올게. 솔빛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휴양소로 돌아가는 길, 유찬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별아라는 이름처럼 밝게 빛나는 별들이었죠. 유찬은 미소를 지으며 걸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2주일째 유찬과 아이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유찬은 보육원의 일원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함께 밥을 먹고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에 큰 눈이 내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30cm나 쌓였습니다. 유찬은 보육원에 도착하자마자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원장 선생님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았거든요. 솔빛과 별아가 창문으로 유찬을 봤습니다. 아저씨가 눈 치워주고 있어. 두 아이는 재킷을 입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아저씨, 우리도 도와줄게요. 유찬은 웃으며 아이들에게 작은 삽을 건넸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세 사람은 함께 눈을 치웠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함께하니 즐거웠습니다. 솔빛이 눈을 삽으로 떠서 던지자 별아가 깔깔 웃었어요. 눈을 다 치우고 나니 세 사람 모두 땀이 났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따뜻한 코코아를 내왔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들어와서 드세요.
유찬과 아이들은 거실로 들어가 코코아를 마셨습니다. 아저씨, 오늘 뭐 할 거예요? 솔빛이 물었어요. 유찬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눈축제 어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눈축제가 뭐예요? 유찬이 설명했어요. 우리끼리 작은 축제를 여는 거야.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눈 조각도 만들고. 어때?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좋아요. 원장 선생님도 웃으며 찬성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유찬은 아이들을 데리고 보육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넓은 마당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자, 이제 시작이다. 유찬이 외치자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먼저 눈사람 만들기 대회를 했어요. 솔빛과 별아는 한 팀이 되어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각자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유찬은 아이들을 도와다니며 격려했습니다. 솔빛과 별아의 눈사람이 제일 컸어요. 두 아이가 힘을 합쳐서 만든 거였죠. 눈사람 얼굴도 재미있게 꾸몄습니다. 유찬은 박수를 치며 칭찬했어요. 와, 정말 잘 만들었다. 다음은 눈싸움이었습니다. 유찬 대 아이들 5명의 대결이었어요. 아이들이 눈을 뭉쳐서 유찬에게 던졌습니다. 유찬은 일부러 맞아주며 과장되게 반응했어요. 아야, 맞았다.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더 많은 눈을 던졌습니다. 유찬도 반격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던졌습니다. 솔빛이 눈을 맞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이건 너무 약해요. 유찬은 웃으며 조금 더 세게 던졌습니다. 눈싸움은 20분 정도 계속되었어요. 모두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어요. 유찬은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껏 웃었습니다. 지친 아이들이 하나둘 쓰러졌어요. 유찬도 눈 위에 누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솔빛과 별아가 유찬 옆에 누웠습니다. 아저씨, 재미있었어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재미있었어. 세 사람은 그렇게 하늘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나와서 불렀습니다. 애들아, 들어와서 옷 갈아입어. 감기 걸려. 아이들이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거실로 모였어요. 원장 선생님이 따뜻한 우동을 끓여줬습니다. 많이 먹어. 추운 날엔 따뜻한 게 최고야. 아이들은 후루룩 우동을 먹으며 행복해했어요. 식사 후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았습니다. 유찬은 원장 선생님을 도와 설거지를 했어요. 유찬 씨,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유찬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즐거워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원장 선생님이 유찬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찬 씨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유찬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맞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특히 솔빛과 별아는 자신의 아이들처럼 느껴졌어요. 선생님, 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건 아닐까요? 유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 후면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원장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아이들은 유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따뜻함은 아이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어쩌면 자신도 아이들 덕분에 치유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유찬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솔빛과 벼라는 유찬 옆에 딱 붙어 앉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자 벼라가 졸린 눈으로 유찬에게 기대었어요. 아저씨,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솔빛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같이 놀아줘요. 유찬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내일도 같이 놀자.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찬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찬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과거의 아픔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찬은 미소를 지으며 휴양소로 향했어요. 3주째가 되자 마을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장식이 걸리고 시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유찬에게 말했습니다. 유찬 씨, 이번 주말에 마을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가실래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원장 선생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한테 말해줄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유찬은 보육원으로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시장으로 향했어요. 솔빛과 벼라는 유찬의 양손을 잡고 신나게 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뒤따라왔어요.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고 캐럴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떡볶이, 붕어빵, 호떡 같은 간식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저씨, 저거 먹고 싶어요. 솔빛이 붕어빵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찬은 웃으며 붕어빵을 5개 샀어요.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자 아이들이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벼라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어요. 맛있어요. 유찬도 한 입 먹어봤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정말 맛있네. 시장 한가운데에는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장식을 달고 있었어요. 저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솔빛이 물었습니다. 유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한번 가보자. 트리 앞으로 가니 마을 이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보육원 아이들이구나. 같이 장식 달아볼래?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장님이 장식 상자를 건네줬습니다. 유찬과 아이들은 함께 트리에 장식을 달기 시작했어요. 솔빛은 별 모양 장식을 달았고 벼라는 반짝이 구슬을 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열심히 장식을 달았어요. 유찬은 아이들을 도와주며 함께 트리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생겼어요. 한 아이가 장식 상자를 떨어뜨린 거예요. 구슬들이 바닥에 쏟아지며 이리저리 굴러다녔습니다. 아이가 놀라 소리쳤어요. 유찬은 재빨리 달려가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다칠 건 없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굴러다니는 구슬들을 주었어요. 솔빛과 벼라도 도왔습니다. 구슬을 다 줍고 나니 다들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휴, 다행이다. 유찬이 말하자 아이들도 깔깔 웃었습니다. 이장님이 다가와 말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사고는 누구나 칠 수 있어요. 트리 장식을 마치고 유찬과 아이들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는데 벼라가 멈춰 섰어요. 아저씨, 저거. 벼라는 떡볶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찬은 웃으며 떡볶이 2인분을 주문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요. 떡볶이가 나오자 아이들이 둘러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 솔빛이 외쳤어요. 그런데 또 사고가 생겼어요. 한 아이가 떡볶이 국물을 흘린 거예요. 빨간 국물이 옷에 튀었습니다. 아, 아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유찬은 재빨리 휴지를 꺼내 국물을 닦아줬습니다. 괜찮아. 옷은 빨면 돼. 울지 마. 유찬의 따뜻한 목소리에 아이가 진정했어요. 솔빛이 옆에서 아이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나도 전에 흘린 적 있어. 별아가 자기 떡볶이를 그 아이에게 건넸어요. 이거 먹어. 내가 줄게. 아이가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유찬은 아이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너무 예뻤거든요. 떡볶이를 다 먹고 유찬과 아이들은 시장을 더 둘러봤습니다. 작은 게임 부스도 있었어요. 유찬은 아이들을 위해 게임을 몇 개 해줬습니다. 다트 던지기, 링 던지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솔빛이 다트를 던지는데 관역을 맞췄어요. 와, 성공! 솔빛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상품으로 작은 인형을 받았어요. 솔빛은 그 인형을 별아에게 건넸습니다. 별아야, 이거 내가 가져. 별아가 고맙다며 인형을 받았어요. 두 남매의 모습에 유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도 이렇게 서로를 아꼈었죠. 가슴이 따뜻하면서도 아팠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시장에 조명이 켜졌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아이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유찬은 아이들과 함께 트리 앞에 섰습니다. 사진 찍을까? 유찬이 제안하자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마을 사람 한 분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솔빛과 별아는 유찬 양옆에 서고 다른 아이들은 앞에 앉았어요.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습니다. 유찬은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이 순간을요.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들은 피곤해서 조용했어요. 별아는 유찬의 손을 잡고 졸린 눈으로 걸었습니다. 솔빛도 하품을 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유찬은 아이들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하니 원장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웃으며 들었어요. 아이들이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 유찬은 원장 선생님과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유찬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어요. 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찬 씨, 서울로 돌아가시는 건 언제예요? 유찬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2주일 후요. 원장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아쉬워할 거예요. 특히 솔빛이랑 별아는요. 유찬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아쉬울 거라는 걸. 하지만 언젠가는 떠나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유찬이 물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준비시켜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사라지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예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유찬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찍은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유찬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남은 2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아이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별이 덜 아플 수 있도록요. 다음 주가 되자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한 프로젝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유차는 노트북을 열고 화상회의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오전 내내 회의를 하느라 보육원에 가지 못했어요. 솔빛과 별아는 유찬을 기다렸습니다. 아저씨 왜 안 와요? 별아가 창문 밖을 보며 물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도 바쁜 일이 있나 봐. 나중에 오실 거야. 오후 3시쯤 유차는 겨우 회의를 마치고 보육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유찬을 본 솔빛과 별아가 달려왔어요. 아저씨. 유찬은 두 아이를 안으며 미안해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늦었지? 솔빛이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어요. 우리 계속 기다렸어요. 유찬의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앞으로는 일찍 올게. 하지만 다음 날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젝트가 더 복잡해졌다는 거였어요. 유차는 또 화상회의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후 5시까지 걸렸어요.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솔빛과 별아는 유찬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유찬은 두 아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오늘도 늦었지? 별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랑 놀기 싫은 거예요? 유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저씨도 일이 있어서. 유찬이 설명하려 했지만 솔빛이 말을 끊었습니다. 일이 우리보다 더 중요해요?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유찬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애들아, 아저씨도 바쁘신 거야. 이해해줘야지.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서운한 표정이었어요. 유찬은 미안하고 답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유찬은 아이들과 놀려고 했지만 솔빛과 별아는 시큰둥했어요. 다른 아이들하고만 놀고 유찬을 피했습니다. 유찬의 마음이 아팠어요. 원장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유찬 씨를 많이 좋아해서 그래요.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큰 거예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찬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과 아이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회사는 여전히 자신을 필요로 했고 아이들도 자신을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음 날 유찬은 회사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아침 9시였어요. 아이들은 아직 아침 식사 중이었습니다. 솔빛과 별아가 유찬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 일찍 왔네요? 별아가 물었습니다. 유찬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은 너희랑 하루 종일 놀려고. 솔빛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야. 오늘은 너희만 생각할 거야.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유찬은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하루 종일 놀았어요. 하지만 오후에 또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유찬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20분 정도 걸렸어요. 전화를 마치고 돌아오니 솔빛과 별아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또 전화 받았어요? 솔빛이 물었어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해했습니다. 별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저씨는 언제 우리만 봐줄 거예요? 유찬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별아야. 아저씨가 정말 미안해.
원장 선생님이 유찬을 불러냈습니다. 마당에서 둘만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찬 씨,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특히 솔빛이랑 별아는요. 유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유찬이 말하자 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아이들한테 좋은 교훈일지도 몰라요. 세상이 항상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배우는 거죠. 유찬은 그 말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 선생님이 유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아이들도 이해할 거예요. 유찬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 솔빛과 별아를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방에 앉았어요. 솔빛아, 별아야. 아저씨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아이가 유찬을 바라봤습니다. 유찬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아저씨도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래서 가끔 너희랑 못 놀 때가 있을 거야. 그렇다고 너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솔빛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아저씨는 언제 서울로 가요? 유찬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가야 해. 별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저씨, 안 갈 수 없어요? 별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유찬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미안해, 별아야. 아저씨도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해. 솔빛이 유찬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싫어요. 아저씨 가지 마세요. 유찬은 두 아이를 꽉 안았어요. 자신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유찬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유찬은 매일 보육원에 갔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유찬이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특히 솔빛과 별아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지냈습니다. 유찬은 아이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애썼어요. 함께 놀고 책을 읽어주고 산책을 갔습니다. 하지만 작별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서울로 떠나기 이틀 전 유찬은 아이들을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와 선물을 사서 보육원으로 갔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솔빛과 별아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작별 파티예요? 솔빛이 물었어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그렇긴 한데. 슬픈 작별은 아니야. 좋은 추억을 만들자는 거야. 별아가 케이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케이크 먹기 싫어요. 유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별아야. 별아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유찬은 별아를 따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별아야, 문 열어줘.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유찬은 문 앞에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가기 싫어. 정말 가기 싫은데 가야만 해. 한참 후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별아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싫어서 가는 거예요? 유찬은 별아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저씨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솔빛도 다가와 유찬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원장 선생님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파티는 조용하게 진행되었어요. 아이들은 케이크를 먹었지만 웃음은 많지 않았습니다. 유찬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선물을 건넸어요. 책, 장난감, 문구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솔빛과 별아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사진 액자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이거 보면서 아저씨 생각해줘. 유찬이 말하자 두 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도 우리 생각할 거예요? 별아가 물었어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생각할 거야. 너희는 아저씨한테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야. 밤이 되자 유찬은 일어서야 했어요. 이제 가봐야겠다. 아이들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빛이 유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일도 올 거예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일 마지막으로 올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찬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혼자 걸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자신의 아이들을 잃었을 때만큼이나 아팠습니다. 휴양소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서울로 돌아가야 할까요? 여기 남을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회사도 있고 서울에서의 삶도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을 보니 회사에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복귀 일정을 확인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유찬은 한숨을 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레 복귀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찬은 일찍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아이들과 보내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솔빛과 별아는 창문 밖을 보며 유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두 아이가 달려와 유찬을 안았어요. 유찬은 아이들을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재미있게 놀자. 좋은 추억 만들고 가자. 유찬은 아이들과 함께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눈사람을 만들고 눈썰매를 타고 시장에 가서 간식도 먹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추억을 만들려고 애썼어요. 오후가 되자 유찬은 아이들을 데리고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자. 유찬이 제안하자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줬어요. 유찬과 5명의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유찬은 이 사진을 평생 간직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작별할 시간이었어요. 보육원으로 돌아와 유찬은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빛과 별아를 불렀어요. 솔빛아, 별아야.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두 아이가 유찬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어요. 너희는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야. 아저씨한테 행복을 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줬어. 그걸 절대 잊지 마. 너희는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야. 유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빛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저씨도 우리한테 소중해요. 별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유찬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죠? 유찬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최선을 다할게. 약속은 못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할게. 원장 선생님이 다가와 유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유찬 씨,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들한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줘서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이들 덕분에 제가 치유됐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유찬은 뒤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창문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유찬도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휴양소로 돌아와 유찬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짐은 아니었어요. 옷가방 하나와 노트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냉장고에 붙어 있던 별아의 그림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이것도 함께 가져가야죠. 유차는 그림을 가방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유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곳을 떠나야 해요. 아이들과도 이 평화로운 마을과도 작별해야 합니다. 유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새벽 4시 유차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잠도 안 왔거든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유차는 텅 빈 사람이었어요. 아무 감정도 없고 살아있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빛과 별아를 만나고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변했어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차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아내와 자신의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꺼내보지 못했던 사진이죠. 하지만 지금은 볼 수 있었어요. 아프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이제야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유찬이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우리 아이들도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나 여기서 다른 아이들 만났어.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인 눈물은 아니었어요. 슬프지만 동시에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솔빛과 별아와 보낸 시간 모두 소중했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유찬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또 예전처럼 살아야 하나? 아니면 뭔가 바꿀 수 있을까?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을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어요.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유차는 마지막으로 보육원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재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어요. 유차는 천천히 보육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을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하니 아직 불이 꺼져 있었어요. 유차는 현관 앞에 서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이 안에 솔빛과 별아가 자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지만 깨울 수는 없었어요. 유차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내내 쓴 편지였어요. 솔빛과 별아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솔빛아, 별아야. 아저씨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서울에 가서도 매일 너희 생각할 거고 너희가 행복하게 자라길 기도할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사랑해. 편지를 현관문 틈에 끼워 놓고 유차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휴양소로 돌아와 유차는 마지막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집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한 달 동안 머물렀던 이곳,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8시쯤 유차는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백미러로 마을이 점점 작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기다려요. 유차는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솔빛과 별아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유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아저씨, 안녕도 안 하고 가려고 했어요? 솔빛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유차는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작별 인사가 너무 힘들어서.
벼라가 유찬의 목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가야 해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야 해. 하지만 너희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솔빛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팔찌였습니다. 이거 아저씨 드릴게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유찬은 팔찌를 받아 손목에 찼습니다. 고마워. 절대 안 뺄게. 벼라도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편지 써왔어요. 나중에 읽어요. 유찬은 편지를 소중히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너희도 아저씨 편지 받았지? 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읽었어요. 한참 동안 세 사람은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유찬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멀리서 두 아이를 불렀어요. 솔빛아, 벼라야. 이제 보내드려야지. 두 아이가 천천히 유찬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유찬을 바라봤어요. 잘 가요, 아저씨. 솔빛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벼라도 손을 흔들었어요. 유찬은 차에 올라타며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잘 있어, 솔빛아, 벼라야. 아저씨 약속할게. 꼭 다시 올게. 유찬이 외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두 아이를 봤어요. 손을 흔들며 서 있는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유찬은 눈물을 닦으며 운전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치유됐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거든요. 고속도로에 진입하며 유찬은 손목의 팔찌를 만졌어요. 작고 소박한 팔찌였지만 유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솔빛아, 벼라야. 서울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유찬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유찬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기력하지 않았어요. 회사에 복귀한 첫날,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이사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유찬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휴가였어요. 실제로 좋은 휴가였습니다. 아이들과 보낸 시간은 유찬을 변화시켰어요. 일주일 후 유찬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사장을 찾아가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장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프로젝트인데? 보육원 후원 프로그램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전국의 보육원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유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 봐요. 유찬은 열심히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보육원에 필요한 물품 지원,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시스템 등을 포함시켰어요. 특히 햇살 보육원을 첫 번째 파트너로 제안했습니다. 한 달 후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어요. 유찬은 바로 원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유찬이에요.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유찬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유찬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선생님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유찬은 후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정말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유찬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직접 내려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특히 솔빛이랑 벼라는요.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유찬의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유찬은 차에 짐을 실었어요. 이번에는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 장난감, 옷, 그리고 보육원에 필요한 물품들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유찬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2달 만이었어요.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눈은 녹고 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보육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유찬은 긴장되었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기억할까요? 여전히 반가워할까요? 현관문을 두드리자 원장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유찬 씨, 환하게 웃으며 유찬을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유찬을 본 순간 모두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빛과 벼라가 소리쳤어요. 아저씨다. 2 아이가 달려와 유찬을 껴안았습니다. 유찬도 아이들을 꽉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솔빛아, 벼라야. 아이들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다가와 유찬을 반겼어요. 유찬은 모든 아이들과 포옹했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냈구나. 원장 선생님이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유찬 씨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언제 오실까 하고요. 유찬은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유찬은 후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게 꿈만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아이들이 저를 변화시켰거든요. 유찬이 솔빛과 벼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2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놀았어요. 봄이 오고 있어서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솔빛과 벼라는 유찬의 손을 잡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저씨, 이제 자주 올 거예요? 벼라가 물었습니다. 유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1달에 1번씩은 꼭 올게. 약속할게. 솔빛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요? 와, 좋다. 유찬도 웃었습니다. 이제는 작별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지자 유찬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내일 아침에 같이 아침 먹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밤 유찬은 보육원 게스트룸에서 잤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찬은 벼라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떠들썩하고 시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유찬은 이런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서울로 돌아가기 전 유찬은 솔빛과 벼라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게.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일주일 동안 있을 거야. 아이들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진짜요? 진짜야. 약속할게. 유찬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2 아이가 자신들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차에 올라타며 유찬은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들도 손을 흔들며 배웅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다시 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유찬은 약속대로 1달에 1번씩 보육원을 방문했어요. 회사의 후원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햇살 보육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보육원이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유찬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크게 열기로 한 거였죠. 회사 동료들도 자원봉사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1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 보육원을 찾았어요. 선물, 음식, 장식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하니 솔빛과 벼라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2 아이가 달려와 유찬을 껴안았습니다. 유찬은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어요.
보고 싶었어. 우리도요. 솔빛과 벼라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6개월 동안 두 아이는 조금 더 자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밝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파티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유찬과 동료들은 보육원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몄습니다. 트리를 세우고 장식을 달고 조명을 켰어요. 아이들도 신나게 도왔습니다. 솔빛이 별 모양 장식을 들고 와서 유찬에게 건넸어요. 아저씨, 이거 제일 높은 데 달아주세요. 유찬은 웃으며 사다리에 올라가 장식을 달았습니다. 여기 어때? 완벽해요. 벼라가 박수를 치며 외쳤어요. 유찬은 사다리에서 내려와 아이들과 함께 트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녁이 되자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치킨, 피자, 케이크, 그리고 여러 간식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선물 교환 시간이었어요. 유찬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책, 장난감, 옷, 그리고 문구류들이었어요. 솔빛과 벼라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별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이거 너희 이름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유찬이 설명하자 두 아이가 감격해서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예뻐요. 벼라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솔빛도 자랑스럽게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아이들도 유찬에게 선물을 줬어요. 함께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커다란 종이에 유찬과 아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솔빛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찬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예쁘다. 회사 사무실에 걸어놓을게. 원장 선생님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어요. 자, 이제 케이크 자를 시간이에요. 커다란 케이크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다 같이 소원 빌어봐. 원장 선생님이 말하자 모두 눈을 감았습니다. 유찬도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아이들은 케이크를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유찬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 너희 덕분에 아저씨도 행복해. 솔빛이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유찬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는 안 외로워. 너희가 있으니까. 벼라가 유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아저씨가 있어서 안 외로워요. 유찬은 아이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어요. 유찬 씨,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이 유찬 씨 덕분에 많이 밝아졌어요. 유찬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아이들이 저를 살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졸리기 시작했어요. 유찬은 아이들을 침대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솔빛과 벼라는 유찬이 책을 읽어주기를 원했어요. 옛날에 유찬이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이들이 스르르 잠들기 시작했어요. 솔빛이 먼저 잠들고 벼라도 곧 따라서 잠들었습니다. 유찬은 두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어요. 잘 자, 솔빛아, 벼라야. 좋은 꿈 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원장 선생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내년에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요. 아이들 교육도 지원하고 체험 활동도 늘리고요. 원장 선생님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유찬 씨 덕분에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희망을 얻었어요. 유찬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이 아이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다음 날 아침 유찬은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떠들썩하고 행복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솔빛과 별아는 유찬 옆에 딱 붙어 앉았어요. 아저씨, 다음에는 언제 와요? 솔빛이 물었습니다. 유찬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에 올게. 새해 같이 보내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새해도 같이 보낼 수 있어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약속할게. 엄마가 예전에 크리스마스엔 천사가 온다고 했었는데 아저씨가 그 천사 같아요. 별아의 말에 윤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 유찬은 보육원 마당에서 아이들과 마지막 사진을 찍었어요. 회사 동료들도 함께 찍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타며 유찬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손을 흔들며 배웅해줬어요. 안녕, 아저씨. 또 와요. 유찬은 창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꼭 올게. 사랑해, 애들아. 고속도로를 달리며 유찬은 백미러로 마을을 바라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보육원 건물.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손목에 팔찌를 만지며 유찬은 미소 지었어요. 솔빛과 별아가 만들어준 팔찌. 이제는 유찬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도 유찬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집에 들어가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그린 가족 그림. 유찬은 그림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비록 함께 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 유찬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년 전 이맘때 이 창가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별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아저씨, 잘 들어가셨어요? 우리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유찬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나도 사랑해, 별아야. 유찬은 소파에 앉아 지난 1년을 떠올렸어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실과 아픔, 그리고 치유와 희망. 솔빛과 별아를 만난 건 축복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유찬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후원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거였어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자원봉사를 하러 가고 후원금을 모으고 아이들과 교류했습니다. 유찬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켰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유찬은 다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약속대로 새해를 함께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트렁크에는 선물과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솔빛과 별아가 달려와 유찬을 껴안았어요. 아저씨, 보고 싶었어. 유찬이 두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눈송이가 세 사람 위로 내렸어요.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나와서 반겼어요. 어서 오세요, 유찬 씨. 아이들이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유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기다렸어요. 그날 밤 모두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했어요. 자정이 되자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유찬은 솔빛과 별아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불꽃이 아름답게 터지고 있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솔빛아, 별아야. 아저씨도 복 많이 받으세요.
두 아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유차는 아이들을 꽉 껴안았어요. 새해 첫날 아침, 유차는 아이들과 함께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뒷산에 올라가 동쪽을 바라봤어요. 천천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솔빛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벼라도 유찬의 손을 꽉 잡으며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유찬은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가족. 이제 유찬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올해도 우리랑 계속 같이 있을 거죠? 벼라가 물었어요. 유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아저씨는 이제 너희 가족이니까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유찬과 아이들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어요. 유찬은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행복해. 그리고 이 아이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유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을 찾은 거예요. 솔빛과 벼라,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